안녕하세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일도 덜어 있죠. 제가 바로 욕심을 부리다가 딸 인생 망칠 뻔한 못난 엄마랍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드려봅니다. 전 아들, 딸 하나씩을 낳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 키웠습니다. 아들은 장교로 임관해 직업 군인의 길을 걸었고,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좋아했던 딸에는 피아니스트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야 씩씩하게 알아서 잘 컸지만 귀한 딸에는 제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지 모릅니다. 모가지를 꺾은 들꽃만 보아도 울음을 터뜨리던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기에 신경이 더 쓰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아이가 음대에 진학에 성공을 했을 땐 정말 떡을 돌리고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렇게 나약했던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뚜벅뚜벅 걷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딸을 가진 어머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딸의 애교는 아들을 키우는 것과는 또 다른 행복이 있죠. 딸아이는 제게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항상 신경이 쓰이는 막내둥이, 하지만 때로는 좋은 친구 같은 존재, 그리고 어떨 때는 기대고 싶은 엄마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자식들을 그렇게 다 키워놓고 보니까 애들이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다 되었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더니만 첫째가 결혼을 한다며 며느리감을 들이고 왔을 때도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지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불안했냐면 요새 젊은 애들 사람 만나는 게 우리 때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요즘 말로 썸이라도 타면 휘발유라도 들이부은 것처럼 활활 타오르니까 문제죠. 세상 물정 모르는 딸애가 이상한 남자와 눈이라도 맞을까봐 마음이 불안해지더군요. 한창 이성과 놀고 싶을 나이인데 그렇다고 일일이 쫓아다니며 만나는 남자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엄마 입장에선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절 닮아서인지 날이 갈수록 미모에 물이 오릅니다. 시커먼 속을 가지고 있는 늑대놈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군침을 흘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도통 마음이 놓여야 말이죠.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쯤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의미 없는 수다를 좀 떨다가 그이가 제게 딸에 관해서 묻더군요. 자기 막내딸이 올해 몇이더라? 수미, 이제 22이지. 그건 왜? 그래, 혹시 만나는 사람은 없고? 걔야 피아노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지.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딨어.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아니, 내가 수미 좋은 남자 하나 소개시켜 줄까 해서. 어? 남자? 이제 겨우 22인데 무슨 남자야. 아이고, 수미 엄마 모르는 소리 말어. 요샌 초등학생들도 다 애인 만드는 세상인데 22이면 시집을 갔어도 벌써 갈 나이지. 아휴, 그거랑 이거랑 같어? 내가 너무 아까운 자리라서 혹시나 물어보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강남에 건물 세 채나 가진 엄마가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또 의사예요. 그런데 좀처럼 여자 만날 생각을 하질 않나 봐. 나한테 좋은 신부감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는데 수미 정도면 피아니스트에다가 얼마나 참하고 좋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 그래? 하지만 수미가 벌써 시집을 가기엔 좀 빠르지 않나? 누가 당장 시집을 가라고 했나? 그냥 젊은 애들끼리 짝을 지어주면 알아서 잘 만나고 알아서 결혼 날짜를 잡는 거지 뭐.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고. 솔직히 그 말을 듣자마자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가뜩이나 딸의 연애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무나 만날 바에는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력가의 의사 아들이면 꽤 괜찮은 혼처가 아니겠어요? 그래? 남자는 몇 살인데? 나이가 31여서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말 들어보니까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꽤 인정을 받고 있나 보더라고. 좋은 사람이면 그깟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일단은 알았어. 내가 딸한테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 그래, 수미 엄마, 잘 생각해봐. 이런 자리 흔치 않다. 알았어, 알았어. 9살 차이면 적게 나는 나이 차이는 아니지만 의사 남편이라면 감수할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 딸의 눈치를 보다가 은근히 물어보았죠. 그런데 딸애가 미간을 좁히며 기겁을 합니다. 어? 그럼 나보고 31살 아저씨를 만나라고? 엄마가 딸한테 할 소리야? 어머, 얘 좀 봐. 31살이 뭐 어때서? 의대 나와서 가운 입으려면 그 정도 나이는 돼야지. 난 싫어. 나랑 9살 차이나 나는 남자를 어떻게 만나? 10살 채운 것도 아닌데 뭐 어때서 그래. 사람만 괜찮으면 좋지 뭘.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나 봐. 혹시 네 이상형일지 어떻게 아니? 아니, 엄마는 나보고 연애할 생각하지 말라더니만 갑자기 왜 그래? 누가 너보고 연애하지 말래? 아무나 만나지 말라는 뜻이지. 사람이 하도 좋다니까 우리 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그렇지. 참나. 일단 알았어. 한번 생각해 볼게. 결국 전 그렇게 딸을 꼬드겨서는 그 남자와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목이 빠지도록 딸의 소개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온 딸애를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었어요. 수미 왔구나. 그래, 어떻게 잘 만나봤어? 어땠어? 사람 괜찮지? 키는 커? 널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 아유, 엄마, 하나씩 좀 물어봐.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엄마 궁금해 죽겠어. 나쁘지 않았어. 사람도 괜찮고, 얼굴도 그 정도면 잘생겼고. 어머, 정말? 어, 은근히 통하는 구석도 있더라고. 음악에도 취미가 있는 것 같고. 어머, 잘 됐다, 얘. 거봐. 엄마가 뭐라고 했어.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엄마가 왜 이렇게 좋아해? 의사 사위 보는 게 그렇게 좋아? 얘는 누가 그렇대? 네가 좋은 남자 만난 것 같으니까 그렇지. 당시에는 딸에게 좋은 남자의 기준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좋은 집안에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라면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죠. 거기에다 허우대까지 멀쩡하면 금상첨화라고 여겼습니다. 아무튼 딸은 소개받은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딸의 말처럼 전 내심 기뻤습니다. 어울리는 선남선녀끼리 인연이 되면 최고죠. 두 사람은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더군요. 피아노에 빠져 살았던 딸애가 이젠 그 남자에게 푹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연애를 반년 조금 넘게 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애는 가족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되도록 오래 넘기지 않고 결혼하려고. 뭐? 벌써? 니들 만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 그런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어, 어차피 우리 두 사람 사랑하는데 미뤄서 뭐해? 그리고 엄마도 의사 사위를 손꼽아 기다렸잖아. 내가 엄마 소원 들어준다니까? 아니, 그건 그렇긴 한데 좀 더 진득하니 더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벌써 결혼이라니 엄마는 좀 당황스럽다. 결혼해도 학교 다니고 피아노 칠 거니까 걱정 마. 어차피 그 사람도 병원 일이 바빠서 연애가 길어져 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확신을 갖고 말하는 딸애가 걱정이 되더군요. 물론 좋은 혼처라서 좋긴 했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했죠. 하지만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저 어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수밖에요.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상견례가 이뤄졌어요. 그렇게 예비사돈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요. 예비사부인은 살짝 강한 인상을 가진 것과는 다르게 말씀을 참 교양 있게 하시더군요.
이렇게 어여쁘고 참한 따님을 내어주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친딸이라 여기고 잘 보살필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가 피아노만 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부디 잘 가르쳐 주세요. 예, 사부인.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선 애들이 결혼을 하면 제가 몇 년간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수미가 아직 학교도 마치지 못했고 아들 녀석도 이런저런 챙겨야 할 것도 많아요. 제가 찬찬히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데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 예. 애들이 좋다면야 저도 딱히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댁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게 마음에 좀 걸렸어요. 하지만 이 일은 딸애가 미리 언지를 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말이 오간 상태였죠. 대저택인 사돈댁에는 가사 도우미가 둘이나 있다니까 딸애가 크게 고생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돈 말대로 애가 피아노를 계속 공부하려면 살림을 야무지게 할 여유도 없을 겁니다. 차라리 사돈이 애들을 데리고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봐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렇게 애들의 결혼 날짜까지 잡혔고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청첩장이 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사부인의 이름이 무척 독특한 겁니다. 변향기. 이게 바로 사부인의 성함이었어요. 정말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독특한 이름이죠. 모르긴 몰라도 사부인은 학창시절에 놀림 꽤나 받았을 것 같더군요. 이름이야 아무렴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제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된 변향기 씨가 모쪼록 우리 딸에만 잘 보살펴주면서 살면 되겠죠. 드디어 금이야 오기야 키운 제 딸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들어가는 날이 왔습니다.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거라고 마음 단단히 먹었지만 막상 시집가는 딸애를 보니까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콸콸 쏟아지더군요. 딸 시집 보내는 마음이 이렇게 아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요, 정작 제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걸 전 조금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낸 후 허터허한 마음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연락도 자주 하고 집에도 곧잘 들리던 아이가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신혼이라서 너무 좋은가 보다 하고 말았네요. 지 남편 볼 시간도 없어서 엄마한테 소홀하나 싶었고요. 싸우지 않고 사이가 좋다면야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볍게 넘기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던 애가 2주에 겨우 한 번꼴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어쩌다가는 그마저도 힘들고요. 나를 이해했던 마음이 점점 옹졸해짐을 느꼈어요. 그렇게 한 1년쯤을 보냈을까요? 이상가족도 이런 이상가족이 없겠더라고요. 지하철로 열 정거장이면 오는 거리에 사는 애들이 얼굴 보기는커녕 목소리도 듣기 힘드니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병이 될 것 같더군요. 참다 못한 전 딸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끔하게 경고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여보세요? 수민이? 나다. 너 요새 왜 이렇게 연락하기가 힘이 들어? 엄마. 그런데 어제 딸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뭔지 모르게 아픈 사람처럼 목소리에 생기가 하나 없더군요. 너 그런데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어? 혹시 어디 아프니?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무슨 일 있어? 딸애가 갑자기 힘이 든다는 소리와 함께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전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라고 직감했죠. 수미야, 무슨 일인데? 괜찮으니까 엄마한테 말 좀 해봐. 어? 엄마,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머님한테는 부족한 며느리인가 봐.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매번 호통만 치셔.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아니,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린가요? 친딸처럼 여기며 잘 데리고 있겠다는 사부인의 약속은 어디 가고 딸의 입에서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게 만드신 걸까요? 안 되겠다. 엄마가 일단 그쪽으로 갈 테니까 잠깐 얼굴 좀 보자. 그럴 수 있지? 제가 그렇게 묻자 마침 시어머니가 외출을 했다며 빨리 오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혔어요. 딸애가 그렇게 눈치를 보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애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으면 시어머니 오시면 큰일이 난다며 재촉을 하는 걸까요? 마음이 답답해지면서 화가 치밀었어요. 전 택시를 잡아 타고 곧바로 사돈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수미야. 대충 아무렇게 슬리퍼를 신고 허겁지겁 나오는 딸애를 보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쏟더군요. 애 얼굴이 몰라보게 수척해졌어요. 아니,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어? 너 대체 어떻게 살길래 이 꼴이냐고. 엄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어디 카페 같은 곳으로 들어가자. 어? 애가 마치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딸은 말 그대로 피폐해진 모습이었죠.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이 심정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전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최대한 침착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불안한 듯 눈알을 마구 굴리는 딸애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고요. 수미야, 엄마한테 전부 다 말해. 시댁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하라고. 얼른. 엄마, 시어머니가 날 너무 괴롭혀. 집안일도 너무 많고 시키는 일도 너무 많아. 나 언제 피아노 앞에 앉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야. 엄마, 나 어떡해?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이어진 딸애의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사돈이 딸애에게 시킨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침을 6시에 드시는 시댁 어른들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간단히 먹는 것도 아니고 몇 첩 반상은 기본에 국과 생선은 꼭 올라와야 한다는 거였죠. 집안일을 돕는다는 가사 도우미는 딸애가 그 집안에 들어오고 얼마 뒤에 전부 그만뒀다는 거였죠. 딸의 말로는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분들에게 일부러 고약하게 굴어서 그만두게 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 넓은 집구석 일을 딸이 모조리 도맡아서 하고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부인은 딸애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폭언을 서슴지 않았더군요. 그럼 너 학교는 대체 언제 가는 거니? 엄마, 나 학교도 휴학했어. 그 말에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몸뚱이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뭐 휴학?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피아노 공부를 해야 하는 네가 왜 휴학을 해?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배우려면 학교는 나중에 다니래. 일단 엄마한테는 자기가 말하겠다며 휴학을 하라고 성하시잖아. 그런데 내가 어떡해. 김서방은 가만히 있었어? 그 사람은 무조건 시어머니 편이야. 엄마, 나 이제 어쩌면 좋아? 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애지중지 데리고 있겠다는 말은 다 헛소리였어요. 이건 며느리를 드리려고 한 건지 노예를 드리려고 한 건지 통 구분이 안 되더군요. 엄마가 네 시어머니 만나서 얘기 좀 해봐야겠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라니? 아니야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우선 집으로 돌아가. 어? 그건 무슨 말이야. 네가 지금 이런 꼴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돌아가. 내가 사부인이랑 잘 얘기를 해볼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아니야 엄마, 괜히 그러다가 더 고달파진다니까. 우선 모르는 척 나한테 맡겨줘. 내가 좀 더 참아볼게. 아유, 이 미련한 거사. 사람이 작정하고 괴롭히는데 무슨 수로 참겠다는 거야. 아니야, 아무래도 그게 좋겠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어? 엄마는 절대 모른 척 해야 돼. 알았지?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딸애는 고집을 피우더군요. 사부인이 애를 얼마나 잡았으면 이렇게 겁을 낼까요? 일단 애가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화를 꾹꾹 누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 생각 때문에 밥숟갈도 안 들어가고 잠도 통 오질 않더군요. 대체 제가 어떤 집안에 딸애를 시집 보낸 건지 후회가 막심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딸아이의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봐도 딸애한테선 연락이 없더라고요. 기다리다 못해서 제가 전화를 해봐도 받질 않습니다. 걱정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할 수 없이 사위한테 연락을 했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김서방, 바쁜가? 아니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좀 물어보려고. 혹시 수미가 휴학을 했다던데 알고 있었나? 아, 네, 알고 있었어요. 수미가 공부를 좀 쉬었다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피아노를 너무 오래 쳐서 좀 지쳤나 봐요. 집에서 좀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수미가 학교를 쉰다고 그랬다고? 정말인가? 네, 때 되면 또 복학한다고 하겠죠. 사위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할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대체 왜 우리 딸을 데리고 가서는 그런 개고생을 시키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했던 약속들은 모두 공연불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너무 걱정이 된 저는 다시 사돈댁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몇 번이고 고민을 하다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딸애를 목격했어요. 전 딸애에게 후다닥 뛰어갔죠. 엄마, 여기 또 왜 왔어? 너 왜 전화를 안 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나 알아?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가지고 계셔서 전화를 못했어. 뭐라고? 아니 그럼 사부인이 네 핸드폰까지 간수한다는 말이야? 어? 어쩔 때는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네가 지금 핸드폰을 뺏길 나이냐고. 애가 시집을 보내놨더니 종살이 하고 있네. 아니 너 왜 등신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엄마 제발 조용히 좀 해. 이러다 시어머니 들으면 어떡하려고. 애는 퀭하게 푹 꺼진 눈으로 시댁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전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되겠다. 너 그냥 집으로 가자. 엄마 집으로 가자고? 지금? 그럼 지금이지 언제야? 저놈의 집구석 또 들어가고 싶어? 아니 그래도 아무 말씀도 못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가도 될까? 아이고 이 미련 곰탱아.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 이 꼭 다물고 살았어? 당장 못 살겠다고 짐 싸들고 나와버렸어야지. 왜 등신처럼 당하고만 있는 건데? 분통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전 딸의 손목을 와락 붙잡고 곧장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사부인한테 전화를 걸었죠. 사부인 접니다.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애 데리고 가실 때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친딸처럼 잘 보살펴 주시겠다면서요? 분명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그렇게 혹독한 시집살이 시켜요?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아니, 조선시대에도 며느리를 그렇게 잡진 않아요. 사부인, 수미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수미는 제가 집으로 데려왔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애들 당장 이혼시킬 테니까 사부인도 준비하고 계시라고요. 화가 난 제가 막 퍼붓자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소리를 하지 않더군요. 잠시 침묵을 지킨 사부인이 침착한 목소리로 대꾸를 하더군요. 제가 며느리한테 살림교육 좀 했다고 그러시나 본데 이건 지금 사부인께서 실수하시는 거예요. 애를 시집 보냈으면 믿고 맡기셔야지. 교양 없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교양요? 딸애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교양 찾게 생겼어요? 사부인 귀한 딸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재우시고 내일 돌려보내세요. 아니 사부인,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저 애들 이혼시킨다고요. 이혼요.
이혼이라는 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 일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부인 마음은 잘 알겠으니까 애들처럼 흥분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참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더군요. 있는 교양 없는 교양 다 떨면서 주둥이만 나불대는 꼴이 정말 재수가 없더라고요. 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씩씩대며 분을 사겼습니다.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키운 딸이었어요. 그렇게 귀한 딸을 데리고 갔으면 애지중지 해주지는 못할 망정 노예처럼 부려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것도 한참 음악 공부를 해야 할 애를 휴학까지 시켜가면서 살림 교육을 시켜요? 참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힐 일이었어요. 저런 집안을 좋은 혼처로 알고 딸애를 밀어넣은 제가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위가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요. 자네, 이게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인가? 자네 어머님이 지나치게 애를 잡고 있으면 자네가 말했어야지. 자네 아내잖아, 아내. 남편이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지켜주겠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좀 들여다봤어야 했는데 병원 일이 하도 바빠서 신경을 통 못 썼어요. 어쨌든 노예원 푸시고 와이프는 제가 데려갈게요. 누가 데려가랬어? 아직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두 사람 당장 이혼해. 난 자네 집안이랑 사돈하고 싶지 않아. 그러다가 갑자기 불손하게 태도를 바꾼 사이가 제게 이러더군요. 누가 이혼해 준대요? 어머님은 별일도 아닌 일 가지고 왜 이를 키우세요? 그럼 마음대로 해보세요. 전 절대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들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휙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 제가 알던 사위가 아니었어요.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거죠. 왜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는 저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 의문은 딸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결혼을 하자마자 애를 갖길 원했답니다. 하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딸애는 이를 거부하자 그때부터 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됐다는 거였죠. 애를 갖지 않을 거면 너도 공부할 생각은 적고 집안일이나 하라는 거였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런 집에 딸을 시집 보낸 게 너무나 후회가 되더군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제 눈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져 버렸고 이젠 수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였죠. 하지만 이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사부인과 사위의 말이 그저 엄포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100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위인들이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어도 상당한 재력가답게 대형 로펌을 고용할지도 모르겠네요. 언뜻 생각해봐도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게 뻔했습니다. 우선 애를 데리고 왔으니 천천히 생각해볼 문제였어요. 우선 몸과 마음이 상한 딸애가 회복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사부인과 몇 차례 통화를 했지만 내용은 제가 우려하던 그대로였어요. 그쪽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 이혼하고 싶으면 법대로 하자. 대신 엄청난 위자료를 물 각오를 하고 소송을 걸라는 말이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가해자 쪽이 피해자인 것 마냥 협박을 합니다. 답답한 날이 계속됐습니다. 불안 증세가 심해진 딸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죠. 이런 애를 이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갈라서게 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일이 해결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더군요. 아는 사람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지만 쉽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동창 몇 명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답답한 마음에 맥주 몇 잔을 마시다가 친구들에게 속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죠. 원래는 창피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도 좀 쌓여 있었던지 그날은 저도 모르게 말이 방언 터지듯 터지는 겁니다. 딸애가 시집을 잘못 가는 바람에 악독한 시어머니를 만나 개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부터
그 집에서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는 말까지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이야기를 술김에 전부 꺼내놓았죠. 그 변양기인지 똥냄새인지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나는 바람에 우리 귀한 딸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 않니. 아휴, 내가 속이 터진다 터져. 내가 미친년이지. 강남 빌딩 부자란 말에 홀랑 넘어가서는 그딴 집안에다 내 손으로 내 딸 등을 떠밀었으니까 말이야. 얘들아, 나 어쩌면 좋겠니?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친구의 눈동자가 커다래졌어요. 너 금방 뭐라고 했니? 혹시 변향기라고 했어? 그러니까 네 딸 괴롭히는 사부인 이름이 변향기라고? 이름 참 그지 같지? 내가 내 딸을 그 변기통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내가 미친년이야, 미친년. 얘, 어머, 어쩜 이런 일이 다 있어? 혹시 이 여자가 네 사부인 맞아? 놀란 친구가 핸드폰 사진을 들이밀며 묻더군요. 왜 변양기 씨가 네 사진에 있니? 너희들 아는 사이니? 아유, 이거 참, 이걸 말할 수도 없고. 왜? 뭔데 이년아, 얼른 말해봐. 가슴을 치던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겨우 입을 떼더군요. 실은 변한기 이 여자 작년에 우리 남편이랑 바람나서 쌩 난리가 났었어.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그렇다니까. 창피해서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밝혀지네 참. 예, 자세히 좀 말해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공인중개사였던 친구의 남편은 단골 손님이었던 변양기 씨와 자주 만나다가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친구는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직감했고 사람을 써가며 외도 증거를 샅샅이 모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단판을 지었대요. 머리 끄덩이를 잡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친구가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야, 그래도 돈이 좋긴 좋더라. 변양기 그 여자 나한테 글쎄 2억이나 내줬다. 자기도 더 이상 내 남편 만나지 않을 테니까 대신 이걸로 모든 걸 없던 일로 하자면서 말이야. 기분은 더럽지만 별 수 있니? 나도 위로금이나 챙겨야 남는 게 있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나도 그 일 때문에 남편이랑 따로 산 지 꽤 됐고. 세상 참 좁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돈과 친구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니. 사돈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쓰레기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퍼뜩 뭔가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돈 받고 서로 깨끗하게 끝냈다는 거지? 그럼 그 여자 남편이나 가족들은 아무것도 이 여자가 바람폈다는 사실을 모르겠네? 모르겠지. 지 입으로 지가 자백했을 리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모르지 않겠어? 그래? 그럴 거야. 너 그 여자 외도 증거 다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거 나한테 다 줄 수 있어? 전부 사진이니까 주는 거야 어렵지 않은데 그걸로 뭐 하려고? 설마 너... 전 친구에게 사부인의 외도 증거들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단 둘이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죠. 약속 장소에 나타난 그 여자는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왜 보자고 하셨습니까? 혹시 오해를 푸셨을까요? 네, 제가 아주 큰 오해를 했더군요. 제가 사부인을 크게 잘못 봤습니다. 그래요.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부인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수미가 피아노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 중에 제가 조금 엄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수미를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걸 사부인께서는 알아주셨어야죠.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네? 사부인이 제 딸애를 괴롭힌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한 짓도 하셨더군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쁜 분이셨어요. 우리 사부인께서는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애들 이혼 문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정말 끝까지 애들 이혼시킬 생각이에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제 귀한 딸을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절대 맡길 수 없으니까요. 당신? 지금 당신이라고 했어요? 이거 보세요. 아직 법적으론 우린 사돈관계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교양을 지켜주세요. 교양? 교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교양 좋아하는 년이 남의 딸 자식을 그렇게 잡니? 만약 내가 네 아들 머리채 잡고 흔들면 너 같으면 교양 지킬 수 있겠어? 아니, 이 여자가 그래도. 전 얼굴이 뻘개진 사부인에게 핸드폰에 담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친구의 남편과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는데요. 그걸 본 그 여자가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묻더라고요. 이게 왜 당신 핸드폰에서 나와? 우리 교양 넘치는 사부인께서 아주 바람도 피우고 잘나셨더라고요. 어서 말해. 이거 어디서 났냐고? 어디서 나긴 뒷조사 조금 하니까 펑펑 나오더만. 그러니까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녔어야지. 할 말을 잃은 사부인이 눈동자만 열심히 굴리는 겁니다. 전 그 면상에다 대고 단호하게 말했죠. 내 말 잘 들어요. 당신이 아들을 구워 삶든 잡아먹든 반드시 이혼 도장 찍게 만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깥 사돈에게 당신이 저지른지 모두 까발릴 테니까. 알아들었어요? 어휴, 그러면 뭐 누가 겁을 먹을 줄 알고?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나눌 말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갑자기 제 옷자락을 확 붙잡더군요. 잠깐만요, 사부인. 정말 애들 이혼시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냐고요? 원래는 우리 딸애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집구석 더러운 돈 받기 싫으니까 그건 됐고요. 정상적으로 합의 이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설득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그 여자가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만 보는데도 막혔던 제 속이 좀 뚫리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그쪽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이혼 서류가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딸은 그 집안과 완벽히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여기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딸이 당한 만큼은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 친구에게 받은 사부인의 외도 증거 사진을 바깥 사돈에게 모조리 보내버렸죠. 그 다음 장문의 문자를 보내 사부인의 외도 무마 사건을 소상히 알려드렸고요. 그러자 곧바로 변양기 씨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욕부터 쏟아내더군요. 야, 이 못된 년아, 너 왜 약속 안 지키니? 애들 이혼시키면 그 사진 절대 안 보낼 거라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너도 우리 딸 귀하게 데리고 있겠다는 약속 안 지켰잖아. 그런데 왜 나만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그랬다. 왜? 그래도 끝까지 잘했다고 큰 소리네. 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네가 바람 피우다 헤어진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난리니?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아. 뭐라고? 이게 정말 너 말 다 했어? 열이 받아 죽을 것 같은 목소리에 알터니가 쏙 빠지는 기분이었답니다. 할 수 있으면 더한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그래도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만족을 해야겠죠. 나중에 건너 들은 후문이지만 결국 변양기 씨는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다더군요. 자업자득인 셈이죠. 남의 눈에서 그렇게 눈물나게 하더니만 결국 본인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다. 안정을 되찾은 딸애는 다시 학교에 복학을 했고 곧 졸업을 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은 유학 준비에 한창이고요. 딸아이의 유학생활 기간 중에는 제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엔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몇 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어야 하겠지만
도무지 안심이 되질 않아서 저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깥 양반도 괜찮다고 허락을 했고 큰애 내외도 걱정 말고 잘 다녀오라고 했으니 안심하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딸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제 괜한 욕심 때문에 엉뚱한 집안과 악연을 맺고 그 고통을 겪게 만들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딸아이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딸애가 돌아왔으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만일 딸아이의 고통을 제가 끝까지 몰랐다면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입니다. 제 아찔했던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제발 없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